오늘 장 랭킹 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신중한 좀 발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밤에 미국의 CPI도 발표되기 때문에 경계감을 좀 안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하 신중론을 한 번 더 확인했고 CPI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갈까?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 관련된 섹터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금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장주 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주도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 당분간은 좀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되는 걸까? 오늘 사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시작일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요.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수급 위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투심은 좀 위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제약바이오주가 좀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나타나면서 현재의 경우는 뭔가 뚜렷하게 모멘텀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이 현재로서는 이제 종목별 이슈라든지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물론 지금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파란불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뭔가 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좀 더 개별적 이슈에 더욱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와는 이제 달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우는 뭐 개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판매 역량에서는 충분히 레벨업을 하는 좀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에서도 뭔가 기대거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뭔가 좀 주가가 주춤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장 기대가 높은 개별 이슈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당분간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종목을 잘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 최근 보면 뭐 올릭스 이러한 좀 기술 수출 관련해서 긍정적인 개별 뉴스 전해진 쪽은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를 해봤지만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그것도 계속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본부장님 그러면 CPI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 아무래도 CPI가 물론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섣불리 좀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기대거리, 충분한 모멘텀이 지금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수급도 좀 유입이 되지 않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뭔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CPI라는 일단 뚜껑을 열어보아야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주가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이슈도 체크를 해보아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지표들을 좀 앞두고 있다면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시선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보고 대응해보자. 지금은 관망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리나 뭐 CPI 이런 쪽에 오늘은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사실 여전히 그 트럼프의 관세 위협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붙일 것으로 좀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약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이거 분명히 좀 뭔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시행이 되면 피해받는 종목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된다면요. 이지은 대표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손익을 한번 좀 따져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관세 영향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쪽이 사실 CDMO 시장 쪽이 이제 트럼프 수혜가 전망이 된다. 중국을 좀 제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CDMO 기업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미국 쪽에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관련돼서 좀 노이즈로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워낙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까진 결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취임 직후에는 이제 일괄적인 보편 관세 대상 품목으로 의약품을 언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상호 관세 관련돼서 의약품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국과 미국 간의 이제 무역 수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미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이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는 25% 부과에 대한 이야기 나왔지만 예외적으로 호주는 좀 예외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미 적자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약품 쪽에서도 우리나라는 계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반사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좀 시세가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의료 AI까지 좀 확장을 하면 이번에 루니 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지금 이제 의료 AI 관련주도 오늘 신테가 바이오도 좀 많이 밀리고는 있는데 의료 AI 쪽은 실적 관련돼서 또 한 번 시장에서의 약간의 실망감과 우려감이 좀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또 임상 결과의 발표 이슈가 있거나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엔 4월 달에 또 학회 AACR에서 임상 데이터에 대한 결과치를 또 발표한다라고 나온 만큼 여전히 추세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뭐 기술 이전,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 있는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은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정이 있거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나 하는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에 있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김진영 본부장님께서도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지은 대표님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얘기해 주시면서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 관련된 모멘텀 혹은 학회와 같은 일정 앞두고 있는 종목들 지켜보자 얘기를 주셨어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좋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쪽은 좀 체크를 해봤고 또 다른 성장주, 인터넷 업종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네카오가 오늘 나란히 2%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네카오 너무 좋았었잖아요. AI 소프트웨어주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지켜볼 수가 있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고요. 카카오도 굉장히 좋은 탄력을 나타내면서 잘 달렸었는데 시기가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좀 속도가 붙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지금 뭐 네카오의 주가도 꺾인 상황인데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당분간은 추세가 좀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생각은요? 네, 물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떤 뭐 금리 인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 조정에 들어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일단 네카오 사실은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바로 AI 쪽에 대한 어떤 협업 이야기도 나오고 AI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주가가 좀 가파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경우가 이렇게 뭔가 이슈에 엮여서 올라온 종목들의 경우가 최근 들어서 뭔가 좀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불확실성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는 두 종목 모두 다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11선만 잘 지지를 해내준다면 다시금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신규 매수에 진입한다라기보다도 조금은 지지라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현재 기술적인 흐름으로 1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은 다시금 자리를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AI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라기보다도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또 AI 소프트웨어라는 그 산업의 성장성에 결국 주목을 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는 올 수 있다 얘기를 주셨어요. 11선 지지 여부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에 따라서 일단은 좀 피해를 받고 있는 오늘 좀 내림세 나타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도체 쪽도 사실 관세라든지 금리 영향을 받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괜찮아졌었거든요. 특히나 그동안 좀 많이 수요가 부진했었던 레거시 쪽의 업황도 반등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합권 정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반도체 빅2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왔었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매도이긴 하지만요. 거기다 기관은 연속해서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는 요즘이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쪽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딱 봤을 때 기관까지 합세하면서 수급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더 이상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좋은 뉴스들도 하나씩 추가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타사 단독으로 나와서 뭐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지만 HBM 관련한 뉴스도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저희가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만 딱 봤을 때요. 이재은 대표님 메이저가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박스권 안에서 뭔가 사고 파는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봐야 될지요. 일단은 저는 좀 더 긍정의 시각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근 삼성전자 관련돼서 물론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와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집약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자사주에 대한 매입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1차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매입 후에 소각을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진행률이 한 97%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이죠. 오늘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에 대한 계획안이 나오는데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지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뒤따라왔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느 정도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또 1차 시기 때 워낙 매입과 소각을 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2차 관련돼서도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충족치를 가져다 준다라고 했을 때 좀 주가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가격의 인상과 그러니까 레거시 쪽의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중국의 이구아신 정책도 그렇고 그동안 2024년 하반기 때 좀 감산을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급을 줄였는데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2분기부터는 확실히 좀 그런 시그널들이 정확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레거시 쪽이 반등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에 더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에이직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향으로 올해 물량이 꽉 차다 보니까 남은 에이직 AI, HBM 쪽 그쪽 관련돼서는 아마 삼성전자가 거의 많은 물량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딥시크발 영향으로 해서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또 이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시나리오적으로 시장에서는 원하는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HBM3 12단이라든지 8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가시화가 되고 또 오늘 나온 뉴스 HBM4에 관련돼서 정말 SK하이닉스보다 한 발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수요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저는 매수 관점, 그러니까 물론 분할 매수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이 예전보다는 좀 더 열리지 않았나.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시그널 열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아직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메이저 수급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볼 수 있다라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더 키워가고 있는 게 바로 전력 설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S그룹주 위주로 해서 시세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LS 일렉트릭의 구자균 회장이 또 공장을 방문해서 미국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수주가 임박했고 특히나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는 쪽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거는 이 전력기기 쪽에게는 기회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또 자신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수주라는 내러티브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쪽을 따라가도 괜찮을지 LS 그룹주를 잡아도 괜찮을지 만약에 이게 너무 비싸다 한다면 다른 전력기기를 잡아야 할지 혹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전력 기기를 한다면 작년에 굉장히 네. 좀 뜨거웠던 업종 중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올해도 이런 좀 상승 흐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물론 대외적 기대감도 되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크게 반영되다 보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가격적인 면에서 좀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부터는 개별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면서 서서히 종목별로 차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먼저 이렇게 좀 회장이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인해서 오늘장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이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거를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얘기를 했었고 오히려 미국의 공장들이 많이 이렇게 증설이 되게 된다면은 이런 기회를 잡겠다라는 의지들을 강력히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주가에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이렇게 회사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물론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워낙에 오늘장의 경우는 10% 가까이 급등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소 부담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오를 때 따라잡으시는 것보다도 조금은 눌림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흐름을 조금 더 체크를 한 뒤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 뭐 10% 넘게 오르다 보니까 따라잡기보다는 눌림목을 활용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궁금한 게 유리기판 쪽인데 그동안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이것저것 다 올라갔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한빌레이저 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줄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보고 지금 기회다 하고 살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단기 차익에 좀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이재은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일단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조금은 좀 네.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은 좀 지속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장이라고 좀 불리웠던 물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참전을 한다는 소식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최근에 확 끌어올리긴 했지만 이제 SKC의 주가 흐름 여전히 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고 또 후발주자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캠트로닉스라든지 JNTC 이런 종목군들이 대장주격으로의 갔던 일군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돌겠다라는 시장의 그 모습을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뭐 PIA라던가 그리고 계속해서 좀 시세 나왔던 램테크놀로지, CNG 하이테크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좀 밀리긴 하고 있지만 아래 꼬리를 살짝씩 달아주는 모습들도 같이 연출이 되고 네. 있습니다. 피롭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 JNTC라던가 캠트로닉스 후발주자들의
좀 강한 어쨌든 상승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땐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시세가 다 끝났다라고 보진 않고요. 네. 난 대장주격의 움직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뭐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살짝 전환이 다시 한번 단기 조정 차익 실현 좀 소화를 하고 올라간다 하면 충분히 저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유리기판주들은 지속 관심권에 네. 둬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또 삼성전자가 뛰어든다라고 했던 만큼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권에서 보자. 오늘도 JNTC나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도 아랫골이 달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여전히 강한 신고가를 속출하고 있는 조선방산 이쪽 얘기 해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동맹국의 해군 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안 그래도 잘 갔었는데 오늘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는 한화오션이 강했다면 오늘은 또 현대중공업이 여전히 두 자릿수 급등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의 함정 건조를 미국 본토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에 조선소 없는 현대중공업도 지금 수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신고가를 찍었지만 앞으로도 이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 본부장님, 현대중공업 상승 더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자 유독 올라가고 있는 이제 섹터군들을 살펴본다면은 유독 이제 조선주라든지 방산주 위주로 강한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미국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HD 현대중공업이 한 근 4개월, 5개월간 워낙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잡은 영역이다라고 판단되지만은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조선주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미국에서는 해군 함정 건조를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에 맡기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낙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을 필요로 하던 만큼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의 경우가 바로 이렇게 중국 견제를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방력 강화에도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 해군에 대한 건조 추진도 더욱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미국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관련 내용들로 봤을 때는 충분한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한 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주가의 경우가 어떤 좀 좋은 내용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의 경우는 앞으로도 미국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려감보다도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오늘자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지만은 조정이 나올 때는 꼭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콕 집은 게 우리의 조선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보유자 영역이지만 조정 나왔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권에서 봐도 좋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화오션도 신고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군함 관련된 어쨌든 좋은 뉴스가 전해지다 보니까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던 그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한화 그룹주잖아요. 오늘 한화 그룹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 중에 뭘 사야 될까? 이재은 대표님께서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매력도 좀 따져주세요. 오전이었다라면 하나 시스템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을 네. 것 같은데요. 갑자기 강한 신고가, 시세가 나오면서 예. 네, 24% 정도 지금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필리조선소에 대한 모멘텀으로 따지면 이제 지분을 60%가 하나 시스템 그리고 40%가 하나 오션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에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또
또 방산과 조선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하나오션에는 굉장히 주가적인 측면으로 실려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 그룹주들이 뭐 꼭 방산, 조선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모든 기업들이 좀 오늘 빨간불을 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하나에 대한 그룹주의 시선이 굉장히 우호적인 가운데 방산 그리고 조선 이쪽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쪽은 당연히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나 시스템의 거래량이 정말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꼭 한 종목 선택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오션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가죠. 이거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약간씩의 시세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이 확 나온 모습이라서 오히려 단기 관점이라서는 하나 시스템이 한 번 더 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시세를 생각한다면 하나 시스템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네. 저희 코너 시간대가 오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일단 하나오션은 최근에 워낙에 좋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한화 시스템은 오늘 거래량 상당히 동반되면서 주가가 이제 어느 특정한 또 자리를 뚫어내며 오늘 신고가 영역을 갔습니다.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한가까지도 머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할게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방산 곁들여서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뭐 지난주부터 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데 게임주가 지금 속속히 실적을 내놓고 있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크래프톤의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12%대 급락이네요. 믿고 있었던 쪽이잖아요, 사실. 제일 뭐 게임주 중에서 탑픽이라고 하면 크래프톤 많이들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 의견 내렸다고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좀 보유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100으로만 그동안 돈을 벌었잖아요. 너무 핵심 캐시카우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조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수의 신작을 준비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원래 신작에 대해서는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신작 발표하고 나서 유저들의 평가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뚜껑 열고 나서 보자라는 심리인 건지 본부장님 크래프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로 봤을 때 물론 긍정적인 의견이 낸 이제 리포트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의 경우는 하향 리포트에 민감하게 더욱더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실적 발표에 좀 새로운 흐름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틀그라운드 외에도 뭔가 신작 개발이라든지 뭔가 퍼블리싱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좀 않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배틀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래프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이상의 추가 성장률에 대해서는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더욱더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주가가 다시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대감과 뭔가 성장에 따른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부재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경우가 현재로서는 물론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섣불리 진입하는 것보다도 뭔가 추가적인 신작이라든지 기대작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가 가장 크게 주가에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급락을 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121선의 경우 어느 정도 지지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하게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회복 시까지는 시간이 다수가 걸릴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조금 지켜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 가격 라인, 그러니까 지지를 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0일쯤에 신고가 찍고 나서 지금 아무래도 조정이 좀 크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기회다 하고 잡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신작에 대한 평가들 대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NC소프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종목도 지금 3%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신작을 통해서 반등하겠다라는 목표도 걸고 있는 상황, 그리고 M&A도 물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인지 좀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반면에 크래프톤은 너무 기대치가 높았고 NC소프트는 좀 기대치가 낮았다 보니까 이 정도에 그치는 건지 그렇다면 이거는 사볼 만한 것인지 이재은 대표님 생각은요?
저는 아직은 사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동안 구조조정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또 계속해서 허리띠 졸라매기,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 이야기 나왔는데 여전히 뭐 실적은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NC소프트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새롭게 나올 만한 그런 소식은 없었다라고 보여서 뭐 굳이 이 종목을 꼭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상황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크래프톤이 예전에는 NC소프트가 대장격이었지만 요즘에는 크래프톤이 거의 대장격으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시세 흐름들을 좀 끌어갔었는데 이번에 이 하락이 게임주들 전반적인 센티를 좀 약간은 약화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어저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었던 불구사박에 대한 출시 지연이 계속 됐었는데 이번에는 2025년 4분기에는 진짜 출시될 것이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일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그리고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대치보다는 잘 나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크래프톤까지 실적 뒷받침과 결과가 뭐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시프트업도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요. 그런 종목군들을 다 끌어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대체적으로 다 빠지는 양상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안 좋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는 관점은 아니지만 뭐 한알령이라든지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없는 섹터는 아닙니다. 다만 센티가 회복이 되는 게 단기적으로 바로 회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의 수급이 쏠리고 단기가 아니라 조금은 더 조정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추세들이 대부분 좀 좋지 못하지만 만약에 내일이라도 뭐 크래프톤 앞서서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지받고 올라서고 뭐 시프트업이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실적이 시장의 만족치를 좀 만족시켰던 종목군들이 같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크래프톤 대장주가 약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습니다. 크래프톤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관망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적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실적주 하나만 체크해 보도록 하죠. CJ ENM입니다. 콘텐츠 회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어요. 1% 정도긴 하지만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가까이 증가했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에서 이번에 좀 고무적인 성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4분기는 전년 대비해서 30%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2024년을 봤을 때는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추세가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실적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